서울대가 ROL에서 매년 이렇게 학종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는 내용들 관련된 사례랑 이런 것들을 막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절대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항상 넓고 깊게라는 표현을 써요. 넓고 얕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좁고 깊게도 아니고 넓고 깊게예요. 서울대만 이런 학생을 원하는 걸까? 그럼 연대는 싫어할까? 고대는 싫어할까? 서성하는 싫어할까? 안 그럴 거거든요. 자, 이번에 지금 현재 고3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굉장히 좀 심란할 거예요. 아무래도 1학기 성적까지 해서 수시 원서 쓰기까지 필요한 모든 성적은 마무리가 됐고, 원서 라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생각해야 될 시즌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 마지막 비교과 생기부 내용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또 시즌이다 보니까 요맘때쯤에 이제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되게 이제 복잡하고 할 텐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많이 이제 좀 실수하시는 것이, 전년도에 어떤 선배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작년 학생들과 올해 학생들의 입시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년 또 학생들의 입시 상황이 원래 매년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의대 그렇듯이 그냥 선배들 하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래서 신경 쓰고 바뀐 지점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가장 큰 변화가 자소서가 이제 올해로 완전히 이제 없어졌잖아요. 물론 아직 이스트 계열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소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쪽을 쓰지 않는 친구들이 사실은 뭐 더 어쨌든 많을 테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자소서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생기부 내용들이 학생부에 들어가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선배들과 올해의 친구들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점을 특히 유념해야 되는지를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지점들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자소서가 그럼 없어졌다 치면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좀 염두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소서가 없어진 만큼 나머지 영역들이 사실은 자소서가 원래 해줬던 어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자소서의 신뢰도가 어떠니 저떠니 뭐 그동안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긴 했지만,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어쨌든 자소서가 했었던 가장 큰 역할은 그동안에 나한테 이제 흩뿌려져 있었던 어떤 진주들을 예쁘게 꿰어가지고 한 작품으로 이제 싹 완성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토리로 텔링 해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고1, 2 생기부 내용을 가지고 고3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을 마치 그 자소서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좀 대신 해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럼 나만의 내러티브를 만들고 서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3학년 때 자소서 역할을 대신해주는 생기부 내용,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마지막에 생기부 마감 전에 한 번쯤은 검토해보거나 선생님이랑 의논 한 번쯤은 해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떤 지점을 좀 염두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예전에는 생기부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자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로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자소서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 개별적인 기록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우선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저는 이걸 이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학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했던 탐구 내용을 더 딥하게 더 발전시켜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가 연구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고3 학생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거 고1, 2 학생들도 본다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1 때부터 너무 특정 진로에 대해서 성적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너무 특정 진로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오히려 1학년 때는 그냥, 저는 이걸 이제 씨드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씨드를 우선 쭉 뿌려놓는 거죠. 과목별로 구체적인 어떤 그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론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관련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1학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방향을 가지치기 할 수는 있잖아요. 완전히 확정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그 가지치기 한 그 내용을 갖고 그 씨드 뿌려놓은 것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골라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때는 1, 2학년 때 씨드 뿌리고 그 다음에 싹 튀어갖고 잘 가꾼 것들 중에서 마치 우리 자소서 1, 2번, 과거에 자소서 1, 2번 쓰는 것처럼 그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나를 좀 드러내줄 수 있고 가장 내가 어필하고 싶은 활동을 뽑아서 그거를 좀 더 딥하게 몇 개를 확실하게 좀 잡아놓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탐구, 모든 수행을 전부 다 때려박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글자 수도 요새는 그렇게 안 나와요. 글자 수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줄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 중에서 나를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메인 컨텐츠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탐구 내용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학년별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탐구 하나만 갖고 엄청나게 학생의 탐구할 수 있는 역량, 심층성, 탐구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훨씬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적 호기심이랑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 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내가 했던 뿌려놨던 시드들을 최대한 어떻게 좀 살려가지고 좀 어필을 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걸 이제 탐구 확장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학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했던 영상 몇 개월 전쯤에 이제 올렸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학자적 면모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량평가하면서 기존의 지식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말고 내가 무언가에 대해 호기심과 의문을 갖고 그 호기심과 의문을 파헤쳐가고 정리한 게 사실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서 계속 그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논문 쓰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는 거를 사실은 어필해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갖고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탐구 확장성을 통해서 1, 2학년 때 내용을 갖고 3학년 때 좀 더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요새는 그 왜 대학마다 보면은 학종에 대한 가이드북을 이제 예쁘게 좀 마련해가지고 발표하는 학교들도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생기부, 학생부에 있는 좀 예쁜 샘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거기 보면 확실히 이런 탐구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학년이나 아니면 다른 탐구들이 좀 더 연계돼서 좀 더 심화하고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사례를 되게 빈번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성대에서 발표했던 학종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수 사례라고 이제 보여준 샘플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아리 활동 내용이랑 그 다음에 진로 활동 2학년 때 나와 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지금 요거 보시는 게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앞에 있는 학생 그 샘플 내용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그냥 탐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수한 어떤 탐구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요거는 이제 중대인데, 중대의 이번 학종 가이드북이에요. 이거 내용도 보면은 심리학과 지원자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1학년 자율활동이랑 2학년 동아리활동, 3학년 진로활동, 자율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용이 이거거든요. 1학년은 뭐 독서를 즐겨. 근데 2학년 때 그래서 독서를 즐기고 하다 보니까 독서 토론반에 들어가서 2학년 때는 1인 출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의 마음치유 사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3학년 때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VR을 활용하고 심리학 책에 대해서 주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심리학과에 이제 지원한 그런 학생의 이제 사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탐구 확장성을 갖고 있는 우수 사례라고, 되게 전형적인 우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2학년 자율활동이랑 3학년 진로활동에 이제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하늘색 네모 박스가 이 경희대의 해설이에요. 이게 왜 우수한 사례인가에 대해서 여기 문장을 가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도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학년 자율활동에서 생명과학 교과 수업 때 배운 내용과 연계해서 토론활동을 하고, 관련 독서 활동으로 연계 확장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등 탐구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학년 진로 프로젝트 활동에서 했던 실험은 단기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탐구 활동을 추가로 이어가는 등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과 수업 시간뿐 아니라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 학문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갖고 굉장히 노력한 거를 우수하게 평가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많이 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다양성 같은 경우가 예전에 생기부에서 뭐 독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상도 들어가고 글자 수도 충분히 들어가던 시절에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변별을 줄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독서 빠져, 뭐 수상 빠져, 그 다음에 기타 뭐 등등등 5만 거 빠져, 그 다음에 글자 수 자체도 많이 이제 제한적으로 줄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다양성을 가지고 대단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입시는 결국엔 등수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별인 건데, 그런 지점에서 대단하게 변별을 주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게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여기저기에 만약에 내가 의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의대가 목표라고 하면은 여기저기에 의학 관련된 거를 국어에서도 한국사에서도 막 집어넣는 그거 아니고, 그런 류의 다양성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하게 확장해서 탐구했는가로 차라리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영학과 생각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수학에서도 경영학 관련해서, 체육도 경영학 관련해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사실 지금은 전공 적합성에 엄청
엄청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학자적인 면모와 자질을 갖고 있는가 요거를 전달해야 돼요. 이걸 갖고 이제 서울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서울대가 아로리에서 매년 이렇게 학종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는 내용들 관련된 사례랑 이런 것들을 막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절대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항상 넓고 깊게라는 표현을 써요. 넓고 깊게. 넓고 얕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좁고 깊게도 아니고 넓고 깊게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답게, 그 다음에 한국사는 한국사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생각해 그러면은 수학 쪽에 대해서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넓으면서도 동시에 얕지는 않고 대신 특정 부분은 굉장히 딥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서울대만 이런 학생을 원하는 걸까? 그럼 연대는 싫어할까? 고대는 싫어할까? 서성하는 싫어할까? 안 그럴 거거든요. 어쨌든 학교마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단하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학교마다 학종에서 이제 채점하는 어떤 역량을 구분하는 어떤 그 기준이나 아니면은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수한 친구는 저기서도 뭐 어느 정도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탐구자적인 학자적인 면모 이런 어떤 지점에 대해서 좀 어필하려고 한다고 하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나의 전공으로,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 정말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성적이 얼마나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좀 시드만 좀 뿌려놓고 3학년 때 그걸 예쁘게 엮어서 자소서 역할을 대신하게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실제로 올 초에 2023년 1월쯤에 경희대에서 주최를 했던 고교 시도교육청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경희대 책임 입사관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소서의 폐지 때문에 학생의 어떤 캐릭터가 선명하게 보이기가 좀 아무래도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생기부 중에서도 특히 아무래도 행특이다 보니까 이 행특의 어떤 중요성이 좀 더 올라갔다 이건데, 행특은 사실은 학업적인 역량을 되게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소서가 없어진 만큼 이게 결국 풍선 효과인 거죠. 이 부분이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더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더 중요도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지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기부 전체 내용을 어떻게 좀 구성하고 어떤 지점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